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뭐냐면요, 어떤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 대수랑 리콜 대수를 비교한 겁니다. 놀랍게도 더 많은 게 리콜 대수고요, 더 적은 게 판매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판매한 차보다 리콜한 차가 더 많다는 거죠. 유일하게 2019년만 리콜한 차가 더 적네요. 이게 어디 통계냐고요? 현대차일 거라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닙니다. 혼다입니다. 혼다가 국내에서 지난 5년 동안 기록한 실제 데이터입니다. 일본차 몰락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혼다가 몰락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현대차가 쓰고 있는 반전 드라마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의 닛산, 엔진의 혼다, 마케팅의 토요타,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은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의 혼다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기술은 닛산, 엔진은 혼다에 붙인다 하더라고요. 하긴 그럴만도 하죠. 닛산은 스카이라인, GTR 같은 차들이 있고 혼다는 F1 출전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토요타는 사실상 지금은 닛산이랑 혼다를 비교 기준으로 하는 게 미안할 정도이긴 하지만 신뢰와 내구성이라는 이미지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본차 브랜드가 점점 몰락하고 있죠. 그나마 토요타까지는 아직 점유율이나 판매량이 넘사벽인데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위기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닛산은 리프가 있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장만 빨랐을 뿐 오래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건 혼다인데요, 혼다가 몰락한 이유에는 꼭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자동차라는 키워드에서 일본은 빠질 수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나라별 전기차 판매량을 보나 그룹별 전기차 판매량을 보나 순위권에서 일본이라는 글자도 일본 브랜드 이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한국하고 현대차 그룹은 있죠. 이걸 자꾸 국뽕이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순수 데이터를 가지고 국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자료를 다시 볼까요? 2019년에 혼다가 국내에서 판 차가 1300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리콜한 차는 24300대가 넘었습니다. 2019년을 제외하고 올해 1분기에 집계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한 차보다 리콜한 차가 훨씬 많죠. 올해 1분기에 팔린 혼다가 673대거든요. 그런데 2월에 리콜된 차만 4532대, 판매한 차보다 리콜한 차가 무려 7배나 많습니다. 리콜 사유도 볼까요? 핸들 제작 불량으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배선 피복이 벗겨져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 후방 카메라 영상에 나오지 않아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문제, 연료 펌프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과 부식 우려, 이런 것들입니다. 차종별로 보면요, 주력 모델인 어코드만 45,000대 넘게 리콜됐고 오디세이는 17,600대, 파일럿은 8,150대, CRV는 4,380대였습니다. 이건 불매운동을 떠나서 잘 팔리는 게 이상하죠. 기술의 혼다, 엔진의 혼다는 대체 어디 간 건가요? 더 심각한 건 이게 실제 판매량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매운동 이후에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잖아요. 작년에 수입차 점유율에서 혼다가 1.6%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1.1%로 더 떨어졌습니다. 닛산이 불매운동 이후에 철수했습니다. 혼다도 그 이후에 철수설을 계속 돌았는데 이 정도 판매량이면 철수 안 하는 게 이상하죠. 1.1%면 포드랑 랜드로버보다도 판매량이 안 나오는 건데요,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닌 대중 브랜드가 이러는 건 진짜 심각한 거죠. 혼다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생산이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건 국내에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신형 캠리랑 어코드를 나란히 비교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때 주목했던 건 생산 국가에 따라서 실제 품질에도 큰 차이가 있을까 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신형 캠리가 나왔을 때쯤이 2017년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일본차 판매량이 상당했고 일본차라는 신뢰도도 굉장히 쓸 때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일본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일본에서만 생산해서 수입하는 건 줄 안다는 거죠.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혼다 차종은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 오고요, 김승현 편집장이 비교했던 캠리는 국내 판매 물량은 일본 공장에서 생산돼서 들어옵니다. 사실 이게 풍문으로만 들었던 거였는데 실제로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좀 컸다고 합니다. 일단 브레이크 캘리퍼를 보면 혼다는 케이블이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걸 육안으로도 볼 수 있었고요, 보넷이나 문짝을 열어보면 용접 부위가 지저분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엔진룸을 보면 캠리는 방청을 신경 썼다는 것도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볼트 같은 것들을 보면 여기저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일본은 열도잖아요. 바닷바람에 취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가 방청을 한 거죠. 그래서 왜 CRV가 비슷한 시기에 출시됐는데 이때 한창 부식 문제로 시끄러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녹셔리 에디션이라는 말도 이때 유행을 했고요. 우리가 국내 현대차 공장하고 비교하면서 미국 공장이 매우 좋다고 인식을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탑기어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미국은 예전부터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마인드로 차를 만든다는 말이요. 두 번째는 신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맨날 르노코리아랑 쉐보레에 집중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일본 차도 신차가 엄청 없습니다. 토요타는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글쎄요, 얘도 사실 혼다랑 거의 차이가 없었죠. 작년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2.4%밖에 안 됐으니까요. 혼다는 제일 잘 팔리는 어코드가 2100대 정도 팔렸고요, CRV는 1700대, 오디세이는 367대, 파일럿은 155대밖에 안 팔렸습니다. 이 중에서 신차라고 할 만한 차가 없죠. 풀체인지 된 건 몇 년 된 차들이니까요. 이런 차들만 있는 와중에 불매운동에 리콜 이슈까지 겹치니까 잘 팔릴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마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혼다는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 제작
제조사들의 전기차 발전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닛산은 리프 이후에 그렇다 할 전기차도 없고 심지어 일본 내수 시장에서도 테슬라한테 먹히고 있습니다. 혼다도 전기차는 신차가 없죠. 하이브리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얘네도 부랴부랴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러면 뭐하나요? 정작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토요타가 그나마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콘셉트카였던 신형 전기차의 양산형 모델을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자존심이자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차였는데 스펙을 보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이게 진짜 토요타라고?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이오닉 5 주행거리 짧다고 욕 많이 먹었었죠.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기준 주행거리를 보면요, 아이오닉 5 후륜구동 모델이 약 488km를 가고요, 4륜구동 모델은 약 412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타 전기차는 전륜구동 모델이 약 405km를 가고 4륜구동 모델은 약 366km를 갑니다. 보통 미국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후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전륜구동 모델도 300km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행거리만 문제가 아닙니다. 충전 속도도 문제죠. 현대차는 350kW급 초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8분이면 됩니다. 이걸 최근에 뉴욕타임스에서 극찬하기도 했죠. 그런데 토요타 전기차는 최대로 지원하는 충전 규격이 150kW급에 불과합니다. 현대차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완속으로 충전하면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은 12시간이나 걸립니다. 아이오닉 5는 완속 충전을 하면 6시간 5분 정도가 걸리고요. 전용 플랫폼도 단독으로 개발한 게 아닙니다. 천하의 토요타가 스바루랑 공동 개발한 플랫폼을 씁니다. 일본 제조사 중에 압도적인 1위라고 하는 토요타도 이 정도인데 혼다는 오죽할까요? 혼다도 아예 계획이 없는 건 아닙니다. 2040년부터 전기차와 연료 전지차만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건 사실상 하이브리드를 계속 주력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브랜드를 따라가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5년은 좋게 걸리지 않을까요? 그동안 테슬라, 현대차, 폭스바겐 이런 브랜드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대로 간다면 일본 자동차 제조사는 토요타가 간당간당하게 살아남을 거고요, 혼다랑 닛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만 의존할 수도 있고요. 중국 자동차 시장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내연기관차도 점점 퇴보하고 있고 전기차라고 뚜렷한 계획이나 성과, 진전 상황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일본차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 심지어 현대차는 지금 독일 차량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뭐였나요? 엔진의 혼다였죠. 독일차 중에선 벤츠랑 BMW가 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걸까요? 엔진 기술력이죠. 지금 현 시점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차들은 엔진 기술력, 그리고 이 엔진의 힘을 전달하는 동력계 기술력, 내연기관차에 최적화된 차체 이런 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엔진이 아예 사라지고 배터리랑 모터가 경쟁력이 되고 있고요. 엔진이 없어지니까 동력계 기술력도 다른 차원을 요구합니다. 차체도 이제는 내연기관차에 최적화된 게 아니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맨날 전기차는 모든 브랜드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생각해보면 현대차 그룹이 치고 올라오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이 바뀐다는 건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그에 맞는 평가와 분석 그리고 진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단은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지금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브랜드, 현대차 그룹 그리고 독일차 중에선 폭스바겐이 그나마 상위권입니다. 지금 판매량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죠. 이게 미래의 점유율로 이어지거든요. 지금부터 점유율을 쌓아놔야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의 내연기관차 시장은 일본차가 꽉 잡고 있습니다. 북미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일본차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현대차가 비집고 들어가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면 5년 뒤에 시장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중국은 중국 브랜드 전기차로 넘쳐날 거고요. 미국, 유럽, 동남아 그리고 한국은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브랜드와 현대차 그룹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브랜드들은 그 점유율을 어떻게든 뺏어오려고 할 거고요. 이미 기술을 만들어서 현실에 적용하고 이 현실에서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을 이뤄가는 회사, 그리고 이제 막 계획을 발표하고 첫발을 내딛는 혹은 첫발조차 내딛지 못한 회사,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긴 일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거고 신흥 강자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혼다가 국내에서 몰락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한테 밀리고 판매한 차보다 리콜한 차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이 결국 5년 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